안녕하세요. 청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뉴스 4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AI 기본법이야.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중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만 정리해줄게. AI 기본법 초안은 크게 규제와 산업 발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먼저 일상생활에서 달라질 규제부터 볼게.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고영향 AI를 쓸 때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돼.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여기서 고영향 AI가 뭐냐?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이야. 그럼 이제 AI로 만든 쇼츠 못 보는 거냐? 앞으로 못 보게 되진 않아. 대신 이 서비스는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가 추가될 수도 있어.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랑 구분하기 어려운 AI 목소리나 이미지, 영상 등은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돼. 최근 늘어나는 사기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 거지. 다음은 산업 발전을 볼까? 이번 시행령엔 국내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토대도 마련되어 있어. 예를 들어 AI 창업, 중소기업 지원, 기업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 등이 담겨있지.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최초의 AI 전담법이라는 거야. 유럽연합에 이어 무려 세계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법이고 앞으로 국내 AI 산업의 방향을 가늠할 기준점이 되거든. 시행은 내년 1월부터고 12월까지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야. AI도 이제 눈치 보면서 한국 생활 해야겠네. 두 번째 메뉴는 우리가 대기업 못 가는 이유야. 요즘 애들 노력 안 한다. 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 정반대야. 청년들이 대기업 못 들어가는 건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거지. 이야기 쉽게 말해줄게. 지난 20년 동안 청년들의 대기업 진입 기회는 줄고 대신 대기업은 고령화되고 있어. 실제로 대기업 정규직 중 고령화 비율은 2.9%에서 9.3% 올랐고 청년 고용은 13.7%에서 7.3%로 줄었어. 이제 고령자의 비중이 청년 비중을 넘어선 거야. 게다가 임금 격차도 거의 그대로야. 2004년에 중소기업 직원은 대기업 정규직의 56% 수준을 벌었거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57.9%밖에 안 돼. 20년째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지. 결국 대기업은 고령자 중심으로 굳어지고 청년이 많은 중소기업은 일자리 질이 나아지지 않으니 청년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실제로 이 조사를 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도 이중 노동 구조가 청년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인정했어.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답답하다. 다음 메뉴는 대한 외국인 많아진다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2%를 넘었대. OECD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 중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면 손님 20명 중 1명은 이제 꼭 외국인이 된다는 거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 구내식당엔 이미 인도식 코너가 생겼고 현대중공업 구내식당엔 이슬람식 코너가 있대. 앞으로 외국인 동료와 일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야. 제도도 바뀌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려는 업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요즘 구인난이 심한 마을버스 기사. 서울시는 외국인을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 중이래.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이들이 카페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꼼꼼하고 성실하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근데 말이야,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 동화 사회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즉 문화가 공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에 맞추도록 요구한다는 거야.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외국인들은 점점 늘어날 텐데 우리가 진짜 이들을 동료로 맞아들일 준비는 된 걸까? 한국은 어떤 모습의 다문화 사회가 될까? 마음의 준비는 됐는데 내 영어 실력이 준비가 안 됐어. 다음은 술자리는 좋지만 술은 별로. 야, 혹시 소버 큐리어스라는 말 들어봤어? 요즘 전 세계 Z세대 사이에서 뜨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취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래. 최근 알바천국 조사에 따르면 음주를 전혀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는 청년이 무려 55.1%나 됐대.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야. 미국에서도 음주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 예전엔 신입생 OT나 동아리, 학과 환영회 때 술집이 붐볐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문화 자체가 많이 변했대. 라떼는 말이야. 술 마시면서 밤도 새고 그랬어. 그런데 다른 시각도 있어.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못 마시는 거라는 거지. 영국 설문조사에선 Z세대 73%가 음주를 한다고 대답했어. 전 세대 중 가장 큰 증가폭이었거든. 결국 생활비 부담 때문에 술을 줄였다는 해석도 나와.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무알콜 시장 매출은 지난해 대비 무려 133.8%나 성장했대. 단순히 돈 문제라기보다는 이젠 진짜 취하는 건 힙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 같아. 람짜, 너는 술을 줄인 게 돈 때문이야? 아니면 정말 이제는 취하고 싶지 않아서야? 나? 난 그냥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다음 메뉴는 계속되는 가뭄 우리 지갑도 바싹 탄다야. 최근 강릉에서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됐어. 심지어 20년 전 수몰된 티코 자동차까지 발견될 정도였대. 주민들은 급식 대신에 빵을 먹고 씻지도 못하면서 버티고 있지. 산불이나 기름 유출 같은 사건이 아니라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는 재난 사태가 선포된 건 처음이야. 난 강릉에 안 사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야. 이 소식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이런 돌발 가뭄이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폭염 때문에 2주 만에 땅이 바싹 말라버리는 돌발 가뭄 같은 이상 기후가 반복되면 곧바로 물가 압력으로 이어져. 실제로 폭염 때는 농산물 가격이 5% 이상 치솟았던 사례도 있어. 결국 기후재난이 심해질수록 이건 곧 우리 지갑 사정이랑 직결되는 문제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 충분한 걸까? 기후 대응이 점점 뒷전으로 밀리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지구온도 오르면 내 카드값도 같이 오르는 거냐? 오늘 청년밥상 메뉴는 여기까지. 다음에도 청년들을 위한 메뉴들로 쏙쏙 골라올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플리즈. 또 만나요.